제21조 통계 수직 및 관리 등이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험 대상의 현황, 보험 확대 예비 품목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 상품의 운용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업무예요. 이게 있어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그리고 제대로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보험 상품도 만들고 뭐 계획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1, 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정확한 통계 자료에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완전 그냥 다 여기서만 하려고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지방자치단체 이런 별로 아니면 이런 기관별로 자기들끼리 또 이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죠? 네.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걸 공유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장관은 해 재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지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고요. 장관은 통계,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네. 특별한 건 없죠. 시범사업. 재보험 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불필요한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시범 사업을 사실은 해봐야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제 또 볼 수 있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정부는 시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 돈 많이 들어가는데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손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번 먼저 해보는 겁니다. 네. 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업인의 재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재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쵸? 제28조의 2 보험가입 촉진 계획의 수립.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보면은 이 법에도 이게 써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되게 정부 이 법도 있지만 정책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 통계도 그렇지만 이 농업 재보험은 계속 가입자가 늘어날 거예요. 제29조 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재보험 사업자도 그 정부의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업무 처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 관계 서류 제출 정도는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죠. 돈을 주는데. 그렇죠? 제29조의 2 청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까 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나 뭐 업무 정지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뭐 손해평가사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이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청문이라는. 왜냐면 손해평가사 입장에서는 그 업무 정지나 자격 취소를 당하면 이 생계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그런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인 이 청문회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냥 막 할 수는 없다. 네. 제5장 벌칙. 제30조 벌칙. 자, 그 금품을 그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 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3천입니다. 근데 이게 벌금이에요. 뒤에 가면 과태료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 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좀 세죠, 3년이면. 자, 그리고 이 다음 어떤 그 이 중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요, 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 1천입니다. 3년 3천보다는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금품 제공 관련한 거는 3년 3천 지금 이미 나왔죠? 이제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읽어볼게요. 이제 보험 모집에 관련 그 규정을 위반해서 모집한 자예요. 네, 위반해서 모집한 거 1년 1천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후단을 그거 해서 뭐 위반해서 그거라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하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그 자는 역시 1년 1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도 1년 1천. 그리고 그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1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대여하면 그냥 취소해버린다 그랬죠. 자격 취소. 근데 그와 별개로 그거 이 3년, 그러니까 1년 1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또. 네. 그리고 위반하여 회계 처리를 한 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 그 회계하고 다른 회계를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뭉뚱그려가지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31조 양벌 규정. 법인은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그 위에 이 규정을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거기에도 법인이든 그 뭐 회사든 그런 사용인에게도 그 똑같은 그 벌금형을 가한다는 겁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냥 개인의 일탈인 경우까지는 그 회사 그 집단에 대해서 그걸 양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 자기 교육도 똑바로 했고 주의감독도 했는데 얘가 진짜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벌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잘못했으니까 같이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태료에 관한 규정 나오는데요. 그거는 바뀌는 게 있어서 또 바뀌는 걸로 볼게요. 자, 과태료에 관한 거 좀 볼게요. 이제 보시기 전에 여기서 포인트는 과태료가 1,000만원짜리가 있고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500만원짜리죠. 500만원짜리.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다 500만원짜리고 여긴 지금 1,00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어떤 게 1,000만원짜리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그 위반해서 그 보험 안내하는 경우인데요. 95조 위반해서 보험업법. 근데 이때는 1,000만원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한대요.
왜냐면 보험 안내 정도인데 이거 잘못했다고 벌금까지 매기는 건 좀 세다. 벌금하고 과태료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을 맞게 되면 이거 다 기록도 남아요. 근데 이제 과태료는 뭐 주차 딱지 잘못해도 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험 안내 정도 위반한 거 가지고 벌금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서 과태료로 하고, 나머지 이제 밑에 과태료는 다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재보험 사업자, 이제 뭐 발기인, 설립위원, 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뭐 파산, 관제인, 뭐 청산인, 뭐 이 아래 이 중에서 그 다음 각호에 이제 해당하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인데 그 완전 말단 직원 말고 조금 한급발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잘못을 하면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그 책임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 이런 거 계산 안 했을 때, 아니면 그 일을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또는 그 이제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이런 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런 경우에 500만 원 과태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인데요. 이제 여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기도 역시 위반 보험 해서 보험 안내를 한 건데요. 똑같이 95조 위반 보험 안내예요. 여기도 95조 위반 보험 안내죠. 똑같이 위반 보험 안내를 했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하면은 1000만 원이고 재보험 사업자 아닌 사람이 하면은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는 아무래도 그 책임 이게 더 과중하게 보는 거죠. 네가 재보험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걸 안 했어? 이걸 잘못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인데, 그런 그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뭐 그 정도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좀 약하게 500만 원 이내에 감경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5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가서 시행령 보면서 별표 부분들을 보면 특정 금액으로 또 나와요. 그건 다시 얘기를 할게요. 보면서요. 또 우선 또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뭐가 있냐? 여기 보험법 97조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조를 위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한 자, 이것도 역시 500만 원 이하입니다. 또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 제2항의 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장관이 하고, 또 여기 제2항의 2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는, 그러니까 다 장관이 하는데 요 두 개에 따른 거는 금융위원회가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위반한 거랑 검사 거부방해 기피,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전환하는 바에 따라서 부가징수한다. 이게 다릅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장관이 해요. 장관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큰 이슈는 아니고요. 네. 일단 그 농업재보험법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행령도 같이 볼게요.